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의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의회.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년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회가 최종 보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각 연구회별로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가 현대화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수산동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운영과 동시에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2일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상수도 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시설들을 현장 방문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제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이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수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와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수원시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병근 의원은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과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나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최영욱 의원은 수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은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과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명규 의원은 수원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 군, 구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5월부터 수원시 노인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6개월간의 연구를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연구회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수원시 노인복지 전달체계 연구회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수원시 노인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민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의원들은 보고를 듣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남녀, 연령별 노인복지 정책 마련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률적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적하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고 일괄 그냥 일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복지관인지 아니면 무슨 그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단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복지관을 좀 더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성화를 시키면 훨씬 더 특화된 사업을 집중해서 좀 집중 분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남녀, 연령별 노인복지 정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21일에는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회가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수원시 공원의 운영 관리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혁신 사례 등을 통한 공원관리 지원 확보,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광교 호수공원 수익형 모델 시범안을 듣고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원이 공원 나와야 되는데 다 유사하다는 게 좀 많다. 어떤 특징 있는 공원이 없다라고 봐요.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또한 기부 체납받은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부터 향후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조성할 때부터 반드시 기부 체납받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할 당시부터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염두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종 보고회 후 재정리된 연구 결과는 관련 부서에 전달돼 향후 정책 제안 등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 방안 연구회와 화성행궁 콘텐츠 개발 연구회, 수원시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 3개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 화성행궁 콘텐츠 개발 연구회는 지난 5월 화성행궁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과 관련 종사자 면담을 통해 전통주 복원, 양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도심 공유 양조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매양동 아래쪽은 통닭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위쪽은 또 공방거리가 돼 있고 그 공유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은 또 뭐 술 읽는 마을 아니면 뭐 막걸리 거리 이런 것들도 상품으로 좀 만들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심 양조장을 구축해 복합문화 콘텐츠 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 방안 연구회는 그동안 수원시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지역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정책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시에도 대형마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 아니면 대형마트의 배달 시스템을 같이 골목상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수원시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회도 같은 날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연구한 시민자치 실현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표면적 감사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 이 얘기를 해서 이 연구에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행정사무감사의 활성화를 도출하기까지의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이번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행정감사를 진행해 민의를 대표하는 수원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재건축에 들어갔던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부분 준공하고 우선 과일과 수산물 매장이 입주했습니다. 채소동 공사가 남겨진 상태인데요. 수원시 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널찍한 건물 안 각양각색의 과일이 전시되고 판매를 앞둔 상자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동의 모습입니다. 1년여의 공사 끝에 과일과 수산물을 파는 건물 2개 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운영 중단 없이 일부 건물은 판매를, 한편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공사를 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하던 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곳에서 지금 냉장고라든가 많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처리를 시설 운영과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중요하거든요. 소음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말까지 현대화 공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주차 공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60여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데다 완공이 되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주해 있는 상인이나 관계자 차량은 될 수 있는 대로 별도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이달부터는 옛 과일동과 수산동을 헐고 채소동 공사에 들어간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순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정돈되지 않은 점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점검해서 다음에는 더 원활하게 수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사업의 마지막 과정인 채소동 공사는 내년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올해 수돗물 유축 논란까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해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수도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정수처리 시설과 수질 검사실 등의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광교 저수지에 녹조 관리에 들어가는 약품이나 악취, 상수도 문제 개선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10년 후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돗물의 우수성을 믿고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나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도꼭지 정수, 필터 마련 등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그 불신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음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보급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노후 간의 적극적인 교체와 지하수 수질 검사에 철저를 주문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공연이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수원 SK 아트리움을 방문해 방역 사항과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4년 개관한 수원 SK 아트리움.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복합형 전문 공연장으로 수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이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수원 SK 아트리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가장 먼저 공연 수익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관 공연으로 수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질의 기획 공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의 그러니까 아트리움을 운영하는 뭐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있는 상당히 부족. 이 선택과 집중이 사실 말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진짜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진짜 우리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000석이 넘지 않는 좌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이게 1000석이 안 넘어가다 보니까 일반 대관 신청이 거의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어떻게 리모델링이 안 되나요? 돈이 많이 드나요? 수원문화재단이 SK 아트리움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야외 음악당에 대해서도 원활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누이 집사하게 되는 연습 어딨어요? 원래 보면 거기 제일 야외 음악당에서도 같이 그 친구들이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써요? 사용하게끔 해줬는데 애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밖에도 수원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과 상주단체 등에 대해 어떤 지원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와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를 찾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 공간과 미술관을 비롯해 주변에는 센터와 연결된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섰습니다. 올 연말에는 아쿠아리움도 개관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수원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쿠아리움 등을 둘러보고 운영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센터는 올해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 유치 등 적극적인 운영에 나섰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의원들은 센터 이용자나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영,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이나 반발 아니면 뭐 손해 난 거에 대한 뭐 보상을 해준다, 뭐 요구를 한다든가. 이와 함께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2006년 개교해 운영되던 학교는 지난 2011년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고 물러났지만 최근까지 문제가 지속되다 올해 7월 설립 운영자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향후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치 성역처럼 운영되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지역과 또 수원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게 벌써 20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한심해 보이고요. 외국인 학교와 마치 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 또 축구장 개방이나 영어 캠프 프로그램 등 학교와 민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성역같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거를 더 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이와 함께 감사 기능 보완 등을 통해 투명한 재단 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사회적으로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활동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민관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지역자원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은 커졌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활동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된 만큼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중심이 가장 큰 거잖아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고민하는 지점에서 기부 형성을 할 때 정말로 활동가들이 어떻게 결정구조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그 역할 충실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많지만 그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등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는 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동단위에서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본인들이 배우고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에 다시 이렇게 집결되고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며 받는 성차별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망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지 민간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통입구역의 신설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연내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망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부지 민간 매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망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부지 민간 매각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센터 건물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복합센터 입주자와 센터 내방객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사는 민간 기관입니까? 수원시 명예재산이 아니니 수원시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팔아치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복합센터 입주민 및 센터 내방객의 전유물이지 영통 망포동 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망포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명기 의원은 영통입구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과 소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대와 영통입구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은 영통입구역 신설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예상 집행을 고려한다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호진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개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지방 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125만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작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온전한 자치제도를 실현하라.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온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제2차 본회의 종료 후에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건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최명기 의원과 김기정 부의장이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 채택과 함께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단신 뉴스입니다. 제356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립니다.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